안녕, 용우쌤이야. 자, 시험 공부 잘하고 있나? 일주일 전 학습법 10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내가 알려줄게. 봐. 일단 말이야, 첫 번째 총 복습이 들어가야 돼. 총 복습이야. 근데 여기서 이 복습이라고 하는 거는 1. 먼저 학교 선생님 프린트 있지? 프린트. 두 번째, 학교쌤이 프린트를 주셨다? 아주 꼼꼼히 봐야 돼. 다시 한 번 더 총 복습을 해야 된다. 문제 풀라는 소리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 복습을 하는 건데 여기서 문풀 중심이라고 하면 틀려. 문제 풀이는 안 돼. 원래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지났다고. 원래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그래서 내가 시험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 시험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해줬거든. 앞으로 한 6주나 7주 정도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로드맵 같은 경우를 내가 제시를 했었단 말이야. 그걸 잘 따라온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거야.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부터 만약에 한 6주 전부터 시작을 했다로 진짜 여기 시작인 거야. 그러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가 보통 한 일주일 전이야. 일주일 전. 요게 일단은 직전인 거지. 그래서 이때 시작을 했으면 이때는 무조건 확장적인 공부를 해야 돼. 굉장히 확장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때는 학교 선생님 필기라든지 아니면 뭐 인강이라든지 뭐 등등 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엄청 많은 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을 쫙 시켜줬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엔 지금은 일주일 전인 거잖아. 그때는 다시 너희 학교로 일단 모아져야 되는 거야. 모아져야 돼. 그다음 직전 때는 완전히 이제 진짜 엑기스만 딱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 이때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기나 강의를 잘 들어놨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외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전이니까 필기했는 걸 바탕으로 한다면 뭐가 중요한지 또는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학교쌤이 좀 강조했던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것을 총 복습할 때 이제 가성비를 높여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필기, 학교 필기라든지 근데 이 학교 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이럴 거야. 쌤, 저는 지도서나 자습서에 지도서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필기를 하시거든. 학교 선생님은 웬만하면 변수나 이런 것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학교쌤 같은 경우는 학원 강사 주제에 학원 강사가 뭔가 이상한 걸 물어본다. 학생들로 해서 통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신경 쓰지 마. 테스트 패스해. 아마 그럴 거예요. 왜? 학교쌤은요 엄청 보수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이상한 거 낸다. 안 그래. 안 그런다고. 학교쌤 보수적이야. 굉장히 방어적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웬만하면 지도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만 설명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근데 문제는 이 학교쌤 학교 필기지. 두 번째는 요게 1번. 요 두 번째는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변별성이 있어야 되거든.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알려줘 버리면 애들이 다 맞힐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 다음 알려준 것이 있는데 알려준 것을 바꿔서 내거든. 바꿔서 낸다. 아니면 가림, 즉 눈에 잘 띄지 않게 낸다고. 즉 나와 있거든. 여기 나와 있거든. 근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그게 가려져 있는 선택지를 추려내기가 힘들다고.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총 복습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나와 있는 걸 보라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 반복하고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 이건 첫 번째. 이게 기본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습을 할 때 바꿔낼 만한 지점 있지. 바꿔낼 만한 지점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애들이 잘 못한다니까. 학생 때는. 그러니까 강의나 이런 전문가들이나
학원 강사나 아니면 인강이나 아니면 현장 강의나 그 강의를 들음으로써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포인트들, 그걸 뭐에 써야 돼? 필기를 해서 써야 돼. 그럼 필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 솔직한 말로 하나의 예시가 이렇게 뭔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보여줄 건데, 지금 예시나 이런 것들 학교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작품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학습 목표마다 좀 다르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받아들이기에는 느낌이 오는 애도 있고 안 오는 애도 있을 거야. 하지만 필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놨다, 강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뭔 말하는지는 알 거야. 즉 내가 만약에 내 강의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만약 봐 이거 X다 그러면 Y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 이런 것들 이게 바꿔낼 만한 지점들이란 말이야.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게 총복습이야. 쌤이 말하는 총복습 같은 경우는 오해하지 마. 여기서 이 총복습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그냥 대강 훑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의미가 없다고. 오케이? 전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전제는 네가 수업 중간에 또는 인강, 쌤 강의든 뭐든 정확하게 필기해놓고 제대로 들었던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알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보는 본질에 충실하세요. 나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 봐, 본질에 충실해라. 그럼 그 본질이 뭔데? 학교쌤 강의가 아니고, 강의는 그대로 나온다고 하잖아. 어디냐? 지도서에 나오는 거 그대로 나온다고 하잖아. 본질은 학교쌤이 보는 거, 그게 본질이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학교쌤 뭘 보겠냐? 학교쌤이 상상을 해봐. 네가 출제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학교쌤은 출제를 해야 돼. 컴퓨터에 딱 앉아가지고 상상을 해봐. 컴퓨터에 딱 앉아서 이제 책을 펴시겠지. 지도서를 펴실 거야. 너 같으면 잡서일 거고 잡서를 펴실 거야. 그 다음에 학교쌤이 줬는 프린트도 펴겠지. 그치? 그걸 펴놓고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을 많이 틀리게끔 하지? 그 목표밖에 없어. 출제자의 목표는 어떻게든 애들을 틀리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가리게 만드는 거지. 선택지를 짧게 길게 만드는 거야. 길게 만들어서 최대한 함정을 눈에 안 보이게끔. 왜? 그래야 똑똑한 애와 똑똑하지 않은 애를 구별할 수 있거든. 목표는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은 뭐야? 학교 선생님이 보시는 걸 그대로 너는 똑같이 봐야 돼. 선생님, 우리 학교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라니까?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 베이스는 뭐? 학교 선생님이 보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외부 지문하고 연계가 되겠지. 그러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부터 일단은 확실하게 해놔야 돼? 이거라고. 보는 거. 지도서나 프린트, 학교쌤 필기, 그리고 쌤 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매력적인 포인트. 내가 나온다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 많이 나온다고, 정말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필기를 강조했던 거야. 이런 것들을 총 복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프린트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야, 총 복습하는 그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라. 에? 바꿔낼 만한 거, 이게 실력이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있지. 학습 목표 이런 것들까지 뭐 본문 뭐 이런 것들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좋은데 이것들 중에 뭔가 구석에 있는 거 있죠. 구석. 이런 것들은 쉽게 생각하면 놓치기 쉬운 것 있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들어가기. 놓치기 쉽잖아. 아니면 맨 뒤에 나오는 뭔가 정리하는 거 있지. 그런 것들.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 있단 말이야. 들어가기. 아니면 뭐 어휘 보기 싫잖아. 귀찮거든. 보기 싫거든. 놓치기 쉽단 말이야. 그게 변별성이야. 출제자는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건 나올까? 나오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출제자는 말이야, 지엽적인 게 변별성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맨날 그러잖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와 진짜 지엽적인 거 내네. 와 진짜 이거 나올까 했는데 진짜 이게 나왔어? 이런 느낌 굉장히 많지. 시험은 원래 그런 거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출제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 업이나 들어가기나 아니면은 좀 뭐랄까 학습 활동에 보면 이게 나오겠어? 라고 할 만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낸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서술형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지. 서술형까지. 뭔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총 복습해야 돼. 정말 총 복습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 전에는 이거 해야 돼. 그럼 선생님, 문제는 쌤 언제 풀어야 되나요? 일주일 전에는요. 일주일 전에는 이거 하는 데만 하더라도 거의 하루가 잡아먹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그럼 하루를 딱 잡고 이거 하지. 그러고 나서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네가 문제 풀어보면 문제를 좀 덜 풀었다. 남아 있는 거 있지, 그죠? 그런 것들은 문풀,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문풀이야. 최소한의 문풀이야.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면 안 돼. 그건 벌써 그 전이야. 시기적으로 본다면. 오케이? 최소한이야. 최소한. 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네가 문제풀이에서 틀린 거 있지. 틀린 것.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틀린 거. 근데 쌤은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가 만약에 자습서 또는 평가 문제집 정도 문제 풀었다. 한 요 정도 풀었다. 예. 확실한 말씀 드릴 수 있어. 안 나와. 시험이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스타일이 완전 달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복습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문제 말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나쁜 문제가 아니라 출제 스타일이 달라. 뭔지 알잖아. 즉 한 문제 예를 들면 1번 선택지가 정답이야. 근데 이 쭉 있어. 일단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길어 짧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왜? 가려야 되는데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와. 두 번째는 틀린 부분이 너무나 명확해. 가려지지가 않는 거야. 즉 예쁜 포장지가 아니라니까. 그냥 알맹이를 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맹이가 눈에 보인다니까. 근데 학교 시험은 예쁜 포장지죠.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찌 보면 질이 떨어지는 거야. 너무 대놓고 답이니까. 그렇게 보면 그 문제, 이 문제, 이런 문제에 익숙해져 있다? 도리어 역효과야. 시험 문제에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다 맞았지. 시험 문제 갔을 때 문제가 다 안 풀려. 안 풀린다고. 왜? 함정이 거기에는 없거든. 다른 쪽이거든. 그러니까 대놓고 나와 있는 그런 거에서 자꾸 익숙해져 있는 순간 그쪽이 아닌 방향의 함정을 파는 순간 답이 안 나와서 무조건 틀리게 돼.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하라고? 이거 충실하게 하시고 요런 문제는 그냥 참고사항. 그래서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잖아. 기출문제. 뭔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최소한의 문제를 좀 푸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9대 1이야. 9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직전이다. 직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디? 이쪽 부분. 직전에는 문제 절대 풀지 않아도 돼. 굳이 문제를 푼다면 너희 학교 기출문제 그것만 다 학교 말고 너희 학교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으면 너희 학교 기출문제만 한 번 더 풀어보면 돼. 만약 구했으면 풀어봤을 거 아니야. 한 번 더. 왜? 거기서 뭘 공부해야 돼? 함정 포인트를 공부해야 돼. 또 서술형 포인트. 굉장히 긴 서술로 냈는지 아니면 단답형으로 냈는지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 팁 줄까?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는 가르쳐 주시거든. 학교 선생님한테 쌤, 요번에 시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가요? 물어보세요. 몇 페이지인가요? 물어보세요. 그건 알려줍니다. 나도 애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몇 페이지인지 알아오라고. 그러면 몇 페이지야? 한 15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긴 거예요. 그 말은 보기 박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외부 지문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기준적으로 얘기한다면 10페이지 이상, 1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10페이지 이상 되면 그때는 시간 싸움이야. 시간 어택이라고. 그럴 때는. 그러면 일단 활자가 많기 때문에 글자 읽어야 될 글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외부 지문도 많고 보기 박스도 많고. 그럴 때 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이지를 물어보세요. 근데 한 8페이지다. 뭐 그 정도 되면 무난해요. 무난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10페이지 이상 될 때. 그때는 말이야. 1. 해결 방안을 얘기해 줄게. 먼저 아는 것 빨리 풀어야 돼. 빨리 마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는 것은 빨리 마킹을 해야 돼. 당연하지. 근데 중요한 거 확실한 것은 있지. 확실한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나머지 선지 확인하는 거 있지. 패스하셔야 돼. 패스해야 돼. 그래야 시간 줄일 수 있어. 그러려고 뭐 복습을 철저하게 해라는 거야. 일단 목표는 아는 거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 두 번째는 뭔가 긴 지문 있죠. 긴 외부 지문 이건 일단 패스를 하세요. 마지막에 푸세요. 마지막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래야 돼. 왜? 다른 애들은 우두두 다 떨어져 나갈 거거든. 걱정하지 마. 다른 애들은 너무 순진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계속 풀다 보니까 1번부터 해서 차근차근 문제 풀어 나간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되면 허둥지둥 돼가지고 몇 분 안 남았잖아. 허둥지둥 돼가지고 뭐 그냥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빨리빨리 마킹하고. 그래서 쌤 시간 안에 못 풀었어요 막 이런단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버릴 거 버리고 일단 킵을 해놓고 킵을 해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있지. 외부 지문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아는 지문이 있을 거 아니야. 즉 아는 지문 같은 경우는 가야. 가 같은 경우는 너 시험 범위에 있는 가야. 그러면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보기일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시간 안에 풀어야 돼. 시간 싸움이야. 가만 가지고 선지로 가셔야 돼. 선지 추려내야 돼. 꼭 추려내야 돼. 가만 가지고. 근데 만약에 가는 네가 알 거 아니야. 시험 범위니까. 추려냈는데 답이 나왔네? 체크아웃 넘어가야 돼. 체크아웃 넘어가세요. 그런 문제도 꽤 많아. 시간 세이빙 하게끔 출제한 거야. 알겠지? 그것도 기술인 거거든. 얘들아. 그것도 기술이야. 시험은 쌤 생각에는 반은 기술이야. 30%는 운이야. 운.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그 시험장 안에서 네가 실력을 발휘하냐 못하냐인 거야. 오케이? 기술 있게 싸워야 돼. 그러면 등급이 많이 바뀌어. 그래서 3번이고 그 다음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4번은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거 해라. 아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학교쌤이 길게 막 40자 또는 뭐 20자에서 30자 20자에서 30자 일단 놔두고 빨리 가. 놔두고 빨리 넘어가야 돼. 길다. 뭔지 알겠지? 시간 싸움에서 돌아오거든. 돌아온다고. 다음 4번은 보기 있지. 보기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눠져. 보기에 대한 내용이 꼭 적용을 해야 답이 나오는 게 있어. 근데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즉 보기에 내용이 없더라도 선택지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어?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나는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답 선택지만으로 답 나오거든. 그 쌤은요, 그 바로 선지 갑니다. 나는 바로 선지 가요. 선지로 갔을 때 뭔가 이 선지를 보면 느낌이 딱 와. 아, 보기를 적용해야지만 답이 나오게끔 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일치형 문제인지, 즉 보기 박스 깔아준 것은 그냥 구색만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뺏기용으로 학교쌤이 일부러 깔아준 건지, 굳이 없어도 되는데, 어?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그럼 보고 답 체크하고, 어? 이게 여기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마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가 스타일을 한번 느껴봐야 돼. 나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경험 싸움이거든. 시험은요, 경험이에요. 경험치예요, 경험치. 뭐 지문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외부 지문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그거는 지식적인 부분인 거잖아. 경험치란 말이야, 큰 틀에서 본다면. 근데 문제 스타일을 보더라도요, 너희 학교 기출문제나 이런 거 보더라도 나는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지. 보기가 굳이 없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외부 지문 나와 있지만 가 지문만 읽어도 추려낼 수 있는 거 굉장히 많다. 어차피 가능성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탁탁탁 지우고, 그 다음에 보기 박스 읽어서 뭔가 답을 낸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몸에 완전히 배어서 그런 식으로 가거든. 근데 너희들은 경험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지. 감정이 좀 다르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분석도 한번 해보고, 기출 문제 있잖아. 그런 분석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외부 지문 뭔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너의 경험치, 이 뇌의 스타일, 경험치를 통해서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답으로 그 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좀 지름길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니까, 기술이 많다니까. 시험은 요령이죠, 요령. 시험의 요령.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보면, 한 문제라도 두 문제를 더 맞히잖아. 그럼 전교생으로 얘기한다면 등급이 바뀐다고. 등급이. 이해되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고, 시험 직전 때 쌤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 때요, 애들 다 부르겠죠. 다 부릅니다.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이거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잡아주거든.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고. 체크를 딱딱딱 하면 훨씬 더 시간 줄어들죠, 아는 것에서. 그러면 남는 시간을 가지고 보기 박스를 풀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 복습 충실해라. 알겠지? 그렇게 하고,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댓글로 달아줘. 그럼 내가 보고 답변 달 수 있는 것은 내가 답변 달아줄게. 알겠지? 마지막까지 이제 진짜다. 또 하나, 친구랑 말 많이 하지 말고 입국 다물고 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입국 다물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거. 들뜨면 안 돼. 들뜨면 안 돼. 날아간다. 차분하게 깔아앉혀야 돼. 깔아앉히고 또박또박 선택지, 독해 정확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중심. 한 문장 한 문장. 그렇게 공부해야 돼. 내가 강의할 때, 강의 준비할 때 그런 거거든. 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장 읽고 그냥 안 넘어가. 요 한 문장에서 낼 수 있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한 문장 딱 읽고 생각하고, 즉 문장 단위로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기를 하고, 이런 걸 이렇게 바꿔낼 수 있고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든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학습도 하고 강의도 한단 말이지. 준비도 하고, 아는 지문도 또 보고 놓친 거 없는지 또 보고. 진짜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물며 너는 익숙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시라고. 알겠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